정부와 서울시유 간의 전면전 양상, 바로 종묘 개발을 두고 이제 본격화된 것 같습니다. 글쎄 오늘은 아마 누군가는 서울시장 전초전 아닌가라는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종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디다 갖다 붙이세요? 어디다 갖다 붙여? 말씀을 아니, 어디다 갖다 붙이시냐고요? 김건희가 거기 앉은 거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죽어라고 죽어라서 얘기하는 사람이 죽어야지. 만약 새우사구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요 왼쪽에 지금 종로 바로 대로를 따라서 100m 넘는 건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3호 6 그는 이미 많이 더가 떨어져 버려가지고 뒤에가 또 빌딩도 들어가 버려요. 근데 앞에까지 막아버리고 앞에 것도 40층까지 지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런. 최근에 김건희 씨가 종묘를 마구 드나든 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아마 모욕감을 느끼셨을 텐데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또 한 시기에 시정이 그렇게 마구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인 이 종묘의 건너편에 145m, 한 41층짜리 초고층, 고층 건물을 지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대법원이 이제 서울시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 파장이 지금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총리까지 참전을 했어요. 서울시가 국익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을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제가 하나 기억이 있는데요. 예전에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나왔었죠. 그때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게 바로 청계천 복원입니다. 예. 근데 김민석 당시 후보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거 보고 나면 교통 막히고 뭐 엄청나게 서울 시내가 다 마비되고 어렵다라고 해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예. 자, 지금 어떻습니까? 청계천? 김민석 총리 지금 청계천 교통 막힙니까? 자, 그걸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예. 이 종묘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광화문은 굉장히 아마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모입니다. 근데요, 요 조금만 중로 3가 쪽만 지나가면 예. 상가들 거의 지금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안쪽 가보시면 판자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왜 박원순 시장 때 무슨 도시재생인가 해서 사실상 개발 안 하고 세운 상가도 그냥 놔뒀어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는 거는 지금 여기 그냥 무조건 뭐 다 막는 걸 세우자는 게 아니라 예. 이 종묘와 그다음에 도심이 어우러지는 만큼의 어떤 개발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산을 이어지는 숲길을 만들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계획을 한 번이라도 본인이 파악을 해보고 논쟁을 해보고 자 이거가 문제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무조건 무슨 김건희 씨가 지금 거기 앉았던 것과 이 개발하고 뭔 상관입니까 지금? 여기는요 오랫동안 정말 시민들이 개발이 안 돼서 어려움 겪고 있고 여기는 거의 왕래객도 별로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롯본길스라든지 이런 도심개발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모이고 주거가 모이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뭐가 잘못된지를 파악을 하고 반대를 해야 될 텐데 김건희 씨가 앉았다고 해서 이걸 계획을 반대한다는 그런 프레임 자체는 예전에 청계천을 반대했던 것과 저는 비슷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성필 대변인. 네. 혹시 이건 뭐 상상력의 영역이란데 김민석 총리가 최근에 뭐 김어준 씨 유튜브 나가서는 서울시장은 뭐 절대 이런 건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와 관련이 안 지을 수는 없어서 서울시장 전초전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총리께서는 서울시장 안 나가실 것처럼 얘기했지만 예. 저는 또 만약에 우리 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김민석 총리라고 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원한다고 하면 예. 또 출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료 앞에 가셔가지고 이제 저런 어떤 얘기를 하셨던 거는 예. 이제 서울시장을 준비하는 그런 정치적인 해석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시도 문체부도 지금 뭐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누구 의견이 맞다 틀리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밝힐 수가 없는 거지만 예.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으면 이런 우려를 다 불식시켜 가면서 가는 것이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민주당은 오세훈 TF,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 때리기 여러 정치적 목소리도 많이 냈는데 이
그 이제 전선이 종묘 개발로 이제 딱 굳어진 것 같습니다. 오 시장도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문제는 깊이 있는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문제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요를 해서 혹은 뭐 힘의 우위를 활용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라면서 동시에 좀 중앙정부에 섭섭했던 부분은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총리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주신다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도 좋고 공개 토론을 해도 좋다 하는 입장을 오늘 개진한 겁니다. 오 시장 얘기는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배도했다. 그 윤기찬 부위원장 이런 것 같아요. 오 시장 마음속에는 최근에 11호 부동산 대책도 뭔가 일방 통보했다. 그래도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부동산 초강수 대책이면 지자체와 일정 부분 협의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총리가 왔다면 뭐 본인을 대동하든지 혹은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소통도 애매하고 정책 프레임을 만들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은 사실 11호 대책을 만들기 전에 서울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애써 지킨 게 이제 일방적으로 통보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면에는 부동산 정책을 실제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으면 훨씬 더 촘촘한 그 대책이 될 텐데 애써 외면한 거죠.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또 다른 성과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오 시장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자, 김민석 총리가 하는 말이 무조건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일단 저 말을 저렇게 일방적으로 언론에 쏟아놓고 갈 바에는 예. 한 번이라도 오 시장한테 물어봐서 이건 어떻습니까라고 자초지정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서로 얘기를 해봤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총리라면 2인자인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실 문화재 보존도 중요하지만 그 상가에는 사람도 다치곤 했거든요. 예. 지난 2023년도인가 연재는 벽돌 떨어져 가지고 다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전 문제도 있고 지역개발 슬럼화를 이걸 대체하는 이 문제도 있고 또 문화재를 보존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법원의 판단도 받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인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은 기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는데 예. 그것이 총리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정치적으로 본인에 대한 때림 이상의 의미가 없다면 그러면 토론에 응하셔야죠, 총리께서. 오 시장 얘기는 그럼 김민석 총리가 저 종묘 갈 게 아니라 아예 세운상가를 가봤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성친 부의장님. 네.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항소 포기를 두고 한동훈, 정성호 두 사람 법무부 장관 토론하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고 요즘 토론이 유행인지 모르겠는데 아예 시장이 총리에게 공개 토론 제안을 했다. 아니 그만큼 일단 소통을 좀 하고 일장일단했으면 따져보겠다는데 김민석 총리의 참전이 그만큼 오 시장에게는 불편한 것 같거든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정부가 막고자 한다면 이걸 뚫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청계천 사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예.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청계천 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정부의 허락 없으면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무회의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불러서 한번 국무위원들에게 설명해봐라.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설득해봐라. 그 설득 얘기를 듣고 나서 이명박 그 당시 시장이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정말 낮은 자세로 설득하러 갔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들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자 들어보니 설득력 있네 추진합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청계천 사업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뭐 공개 토론하자 한번 얘기해보자 싸우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이 정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정부 입장에서는 뭐 누가 먼저 대화하고자 했냐 뭐 이 문제로 갈 게 아니라 예. 지금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거면은 정부가 반대한다면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들 좀 낮은 자세로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보인다면 저는 해법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설득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어서 반대하겠다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이제 돼요. 일단 법원이 일단 서울시 손을 들어준 그렇죠. 거잖아요. 가능하도록 지난주에. 돼 있는데 예. 민주당에서 입법을 통해서 아예 봉쇄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법원에서 판단한 거는 서울시가 그 조례로서 삭제해버린 그거에 대한 무슨 행정적인 말씀인지 괜찮다고만 판단한 겁니다. 예. 아니 뭐 이제 아까는 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마지막 때 제가 불 붙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총리까지 참전한 종묘 개발 논란이었습니다.